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 내외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데 경제부총리를 총알바지로 앞세워놓고 뒤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허수아비로 세워놓았던 장하성 정책실장을 밀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실세가 직접 진두지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마치 대국민 선전포고라도 하는 듯한 태도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면 도대체 사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육군은 12일부터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시설물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병력과 장비 철수가 마무리된 11곳 가운데 10개는 철거하고 동해안에 인접한 곳은 보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당초 폭파 방식으로 GP 철거를 계획했지만 환경 보존 등의 문제로 굴착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어제 오전 강원도 철원 GP 철거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치료제 수액주사를 맞던 11살 김모 군이 숨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김 군의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 장염치료제를 섞은 수액주사를 처방받았다며 30여 분 만에 의식을 잃어 응급처치를 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전 교무부장 자녀 쌍둥이 자매의 성적 급상승은 사전에 문제와 답안을 빼돌려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전 교무부장이 2017년 6월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5회의 시험에 걸쳐 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자녀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이들 부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고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은 시험지가 금고에 보관된 날 혼자 야근하며 이를 근무표에 기록하지 않는 등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확보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에 모인 유럽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 기조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열린 파리 평화 포럼에서 1차 대전은 고립주의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준다면서 지금도 편협한 국가주의자들의 관점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 정세가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20세기 초와 1930년대 등과 유사하다면서 타협이 약화되고 규범이 무시되는 것은 다원주의에 대한 독극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상들의 연설은 미국이나 트럼프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무역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 미국 우선의 일방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은 오는 15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파푸아뉴기니와 브루나이, 필리핀 3개국을 순방한다며 이 기간 제26차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역과 영토 문제 등에 있어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에이펙 회의에서 아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제한 LTE 요금제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0GB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보면 9월 기준 무제한 LTE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0.7GB로 일반 요금제 가입자의 11배에 달했습니다. 이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2015년 6월 평균 14.6GB에서 3년 만에 평균 5GB 이상 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과기부는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앞다퉈 무제한 요금제를 확대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펜싱 여자협회의 베테랑 정효정이 국제펜싱연맹 월드컵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효정은 현지 시간 11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막을 내린 여자협회 월드컵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랜 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2012 런던 올림픽 단체전 은메달 등을 목에 건 정효정이 월드컵 개인전에서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종 국제대회를 통틀어도 이전까진 2010년 아시아선수권 대회가 유일한 개인전 우승 기록이었는데요. 월드컵 메달권 진입은 2012년 2월 카타르 도하 대회 은메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알베르타 산토시오를 접전 끝에 9대8로 물리친 정효정은 결승에서 비비안 콩을 10대6으로 눌렀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이 한국과 프랑스 영화계의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에뚜알디 시네마상을 받았습니다. 조한 프랑스 대사관과 유니프랑스, CJV가 공동 주최한 프랑스 시네마 투어 2018은 버닝과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를 올해 처음 신설한 에뚜알디 시네마상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상은 프랑스 영화팬이 그해 가장 사랑한 한국 영화 한 편과 프랑스 영화를 한국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인물 또는 조직을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버닝은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프랑스 관객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고 지난 8월 프랑스 전역에 개봉해 프랑스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며 18만 명 이상 관객을 모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UN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국제 추모식 턴투워드 부산이 지난 일요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일요일인 11월 11일 11시를 기해 세계의 유일한 UN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부산을 향해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식은 국내외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참전국 외교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묵념,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12개국 UN 참전용사, 각국 주한외교사절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영국 연방 현충일인 11일 11시부터 1분 동안 묵념을 하며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현장을 NWN 내외 방송이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세계 강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대국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참전용사의 어떤 큰 힘이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15일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올해는 미세먼지만 주의하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